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제결혼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 영상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사연 하나 보고 가시죠. 결혼이라는 게 정말 힘든 것 같네요 라는 제목이고, 가끔 적성에 맞는 분들도 있겠지만 평생 쉬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는 길인 것 같아요. 버는 만큼 와이프의 소비와 교육비는 더욱 늘어나는 와중 단 한 해라도 돈 버는 게 실패하는 순간, 우리 예전에 듣던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정이 몰락해서 어린 시절을 어렵게 컸다는 얘기가 바로 제 얘기가 되는 거죠. 자영업 하시는 것 같네요. 물론 너무 운이 좋아 몸을 갈아 넣어서 남들처럼 벌고 있기는 하지만 애들이 클수록 돈이 더 들어가고 버는 만큼 세금은 더욱 늘어나고 무슨 개미 지옥에 빠진 듯 하네요. 돈 버는데 갈아 넣은 시간만큼 몸은 늙고 아픈데 앞으로도 더 벌어야 하니 살자를 해야 이 부담이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동산 등등 국가에 세금을 내고 빚도 많은데 통장 잔고를 보니 딱 1,000만 원 있는데 와이프는 이 돈으로 애들 데리고 일본 여행을 가네요. 남은 빚 갚고 에세 먹고 살만하게 해주고 안락사 하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안락사가 아니면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네요. 돈 버느라 여유는 1도 없고 친구 한 명 없고 결혼의 장점 중 하나인 잭스도 안 해줍니다. 안타깝네요. 저처럼 어중간한 능력으로 결혼하면 인생 좆되는 겁니다. 능력자들은 당연히 결혼하셔야죠. 평생 건강하고 평생 능력 있을 테니까요. 와이프는 남편이 친구도 없고 골프나 모임도 없는 게 제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웃기는 거죠 라는 글입니다. 성향이 아니라 돈 버느라고 못하는 거죠. 이분은 능력이 안 되면 결혼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결혼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괜찮은 여자 있습니다. 있지만 확률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물론 외국 여자라고 다 답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확률상으로 한국 여자보다는 마인드가 괜찮은 여자들이 많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전 세계 수많은 국가 중에서 한국 여자들이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최악이에요, 최악. 네. 그리고 댓글 보겠습니다. 기득권들이 태평한 건 이미 피난 준비를 완료하고 서민들에게 위기 경보 전에 나갈 겁니다. 행동을 위기처럼 안 하는 이유는 시그널을 보고 따라하는 눈치 빠른 서민들이 무임승차를 못하게 하려고 기망을 하는 것 같다. 아무튼 아닌 척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알겠죠. 알 거라고 보는데, 일단 뭐 본인들 같은 경우야 뭐 아직까지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것 같지만 자식들 같은 경우는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사 2개 정도 보시죠. 첫 번째 기사는 한국일보 애틀란타 기사입니다. 한국인 시민권 목적 미국 원정 출산 여전하다. 2017년도 10월 기사입니다. 최근 10년간 29,000명. 맞네요. 그리고 패키지 상품 알선 성행하고 한국인의 미국 원정 출산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한국 국정감사에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0일 한국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부터 2016년 10년 동안 영세 입국 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0년간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입국한 한국인 영아의 수가 총 81,398명으로 집계되었다. 일단 오른쪽 자료 한번 보시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가? 자, 미국 및 캐나다에서 입국한 한국인 영세 통계. 그러면 외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미국 10년간 28,809명, 한 해에 2,881명. 캐나다는 합계로 3,222명. 미국, 캐나다 합치면 3만 1,000명이 넘는 거네요. 이와 관련돼 성일정 의원은 오랜 비행시간이 소요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들어온 영세 입국자가 많은 것은 시민권 혜택을 위한 원정 출산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2016년도 4월달 기사입니다. 원정 출산은 2천만 원짜리 교육보험. 범죄 아닌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원정 출산의 단계를 보면 괌 사이판에서 미국 국적 취득에 약
6에서 7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사전 준비는 이제 출산 지역, 장소 브로커와 조율을 한다고 하고요. 분만 예정 2개월 전에 하고, 그리고 이제 분만 예정 4주 전에 출국을 하는데, 한국 병원 서류는 출국 1주 전 현지 병원에 전달을 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몰랐는데, 태교 여행으로 가장에 관광 출국을 한다. 그래, 이상하게 요즘 보면은 태교 여행이 참 많죠. 일반인들 중에서도. 연예인들도 태교 여행을 참 많이 가더라고요. 실제 여러분들 태교 여행을 딱 검색하시면 연예인들 많이 나옵니다. 태교 여행을 가장해서. 그리고 출산은 분만 3주 후 출산지에서 출생증명서, 미국의 여권을 신청하고 현지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 귀국, 출국 후 7주라고 합니다. 출산 현지 미국 여권 수령, 관광 통과 목적, 입국 후 국내에서 출생신고, 그러면 이중 국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쉽게 연결된 브로커, 해외 유학이나 취업에 유리해, 강남 부유층 상당수가 내 고객, 실제 브로커가 이런 말을 했나 보네요. 그리고 감 사입판으로 연 2,500명 원정. 지금 위에 보시면 미국이 2,800명으로 평균이 나왔잖아요. 그 수랑 비슷하네요. 그러면 감 사입판만 2,500이고 그 넓은 미국에서 지금 보세요. 2,500명이 감 사입판이잖아요. 그러면 300명 정도는 미국 본토고, 그러면 실제 보면 거의 다 원정 출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감 사입판에 많이 가니까. 그리고 이들은 뭐라고 한다? 자식에게 정당하게 기회를 주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의 기득권, 부자들이 이미 많이 준비를 한 거예요. 자식들 상황에 따라서 바로 런쳐버리게. 본인도 한국에서 권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벌 만큼 벌고 런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3프로TV 썸네일 보다 보니까, 영상은 제가 안 봤는데, 한국 부자들이 일본의 부동산을 많이 취득하고 있다는 그런 썸네일도 제가 봤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득권들 조용히. 그러니까 이렇게 태평이지. 아니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일반적인 국민들은 지금 난리 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정치권 기득권들은 태평하잖아요. 나름대로는 피난 준비 완료한 것 같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저는 부득이하게 탈조가 어려울 듯 싶습니다. 허나 모두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나라를 아무도 안 맡으려 할 때 저는 이 나라를 맡아서 한번 다시 일으키는데 제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현 2030 남자들이 느꼈던 서러움, 후대는 그런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네요. 이분 말씀을 딱 보니까 타이타닉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죠. 그리고 타이타닉호가 이제 침몰을 할 때 악사들이 탈출하기보다는 연주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장면이 좀 오버랩이 되네요. 실제 지금 탈주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는 뭐 탈주한 분들은 탈주하는 거지만, 탈주 안 하는 분들은 안 하는 사람들끼리 열심히 하여튼 뭐 어쩌든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자들의 비교 문화는 엄마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 같습니다. 엄마 친구 딸은 어떻게 했더라? 옆집 딸은 어떻게 했더라? 너는 왜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엄마의 비교질, 엄마의 가스라이팅으로 아빠를 왕따놀이 시작. 모든 안 좋은 건 엄마로부터.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엄마로부터 갑질을, 조기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태가 됨에 있어가지고 과거 어머니들도 잘못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비교, 엄친아, 엄친딸 이런 말은 있죠. 하지만 아치나, 아친딸 이런 말 없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은 있지만 아빠 친구 그는 없잖아요. 이 사태에 있어서 엄마들 잘못이 정말 크다니까요. 이거 반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문화, 비교 문화, 어머니들이 자식들한테 이렇게 비교하는 거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되고, 또 우리나라가 이 사태가 됨에 있어가지고 SNS도 큰 역할을 한 거라고 봅니다. SNS가 우리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어떤 유명한 그 교육 쪽에 하시는 강사분도 인스타가 문제다, 비교질을 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 반만 설명한 것 같아요. 왜? 다른 나라도 다 있잖아요. 뭐 인스타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한 건 뭐냐? 우리나라의 젊은 여자들이 이거를 이분 말씀처럼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인스타 같은 SNS까지 합세하니까 불난집에 기름을 부으면서 극단적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저출산에 큰 역할을 한 거죠. 비교질 문화가.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국민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비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천박하다라는 인식을 공유를 해야지 이런 게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